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현입니다. 먼저 아모스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양한 일본 문화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쿨 재팬 전략, 일본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쿨 재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이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쿨 재팬에 대해 알아봅시다. 쿨 재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쿨, 무슨 뜻이죠? 그렇죠. 영어로 쿨 하면 멋지다 라는 뜻이죠. 즉, 세계로부터 쿨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일본의 매력을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쿨 재팬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의 공감을 얻는 것을 통해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한류, 가령 K-팝이니 K-드라마, K-영화, K-음식 등의 한류와는 다르게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세계가 좋아하는 일본의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이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 고유의 매력입니다. 이 둘의 교집합 부분을 스토리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 이 쿨 재팬 전략인 것입니다. 국가 주도하에 진행된 쿨 재팬 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 신사, 일본 음식 등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 애니메이션, 아니메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성공적이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니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니마는 영혼을 뜻하는데요. 즉 애니메이션은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재패니메이션 무슨 뜻일까요? 즉 일본과 애니메이션의 합성어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애니메이션이라 함은 일본의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재패니메이션이라는 용어는 현재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 1917년에 최초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흑백임을 알 수 있는데요. 고우치 준이치의 작품 무딘 칼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에서 현존하는 최고, 즉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사실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2분 남짓한 짧은 작품이고 이것은 무성, 뭐죠? 즉 소리가 없는 영화입니다. 재밌죠? 그리고 1921년에는 일본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인 기타야마 영화 제작소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도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세오 미즈요의 1942년 작품인 모모타로의 바다 독수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본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한 40분 남짓한 그런 영화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흑백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래도 유성 영화입니다. 소리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사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1942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뭐 군복 입은 모습도 보이실 거고 칼도 차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마에는 일장기를 달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뒤에서 살짝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53년에는 TV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TV 애니메이션, 테레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테레비 만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일본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인 모모타로의 바다 독수리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이 아래 제가 영상에 적어놓은 여기서 아직도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앞부분만 조금 보도록 할까요? 해군성 소장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뭐 대동아 전쟁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제가 뒤로 넘겨볼게요. 토끼들이 나와서 비행기를 수선을 하고 있네요. 군함의 비행기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밑에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해군성 소장, 대동아 전쟁 등의 설명에서 2차 세계대전, 즉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다 보면 군복을 입은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군함 위에 비행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부터는 여러분도 익숙하실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1963년에는 데스카 오사무 감독의 철원 아톰 잘 아시나요? 자, 그리고 1972년부터 74년에는 가츠마타 토모하루의 마징가 Z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79년에는 이마자와 데츠오의 캔디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1978년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미래소년 코난이 방송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작품들은 한국 TV, 한국 테레비라고 할까요? 한국 테레비에서도 이런 더빙으로서 방영이 되곤 했는데요. 그때는 일본의 만화 영화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는 했었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저작권 문제다 뭐다 해서 불가능하겠지만요. 그리고 1986년부터는 드래곤볼이 방영이 됩니다. 드래곤볼은 지금도 익숙한 작품이죠. 넷플릭스를 비롯한 뭐 여러 OTT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TV 애니메이션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1980년대에는 가정용 비디오 플레이어가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한 그림이 막 등장을 했죠? 이 그림은 뉴스 기사 검색 사이트 빅카인즈에 애니메이션을 검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 왼쪽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큰 것이 이 검색어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깊다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즉 일본이 가장 크네요. 즉 일본이 이 애니메이션과 가장 관계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뭐 디즈니, OTT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이런 OTT 플랫폼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산업 구조를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등의 작품 이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 이런 지역도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일본의 역대 영화 흥행 랭킹을 살펴볼까요? 1위가 귀멸의 칼날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2020년에 개봉한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위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고요. 그리고 3위가 타이타닉, 4위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입니다. 5위는 2016년에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입니다. 이 작품에서 애니메이션 작품이 4개나 되고 또 3작품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인 것을 보면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OTT 플랫폼인 이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코너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낯 익으시죠? 대부분의 작품이 일본 애니메이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는 한국의 만화, 웹툰이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한국의 웹툰 작품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런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고전 문학인 이 다케도리 모노가타리를 원작으로 하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나 가파쿠의 여름방학을 통해서 일본의 전통 문화, 종교 사상은 물론 역사나 전통 의복 등 다양한 일본 문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개봉한 신가에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대단한 인기를 얻은 이 작품을 통해서는 동아시아 사회의 일본 재난 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문호 스트레이 독스 보셨나요? 이 일본의 문호들을 등장을 시켜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이쿠를 소재로 한 사이다처럼 말이 톡톡 솟아올라 등의 작품을 통해서 콘텐츠화된 일본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확인한 대로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귀멸의 칼날을 통해서는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10년 만의 개봉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서 현대 일본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투어리즘, 즉 성지순례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이 원래의 의미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영상 콘텐츠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성지순례, 즉 콘텐츠 투어리즘은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반게리온, 빙과,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너의 이름은 등의 작품은 많은 이들을 성지순례를 하게 만들었고 그 지역의 관광 문화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의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만 콘텐츠 투어리즘은 지역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특히 쿨 재팬 전략, 일본 애니메이션의 흐름과 현황,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테마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